네, 오늘은 일주일을 시작하는 월요일장입니다. 지난주 잭슨홀 미팅도 모두 마무리가 됐고 투자자들은 이제 우리 시장이 추석 전까지 어떤 방향성을 보여줄지에 대한 분석들을 끊임없이 내놓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시장 정리하고 이번 주 시장에 대한 투자 의견들도 차례대로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코스피는 2주 연속 하락에서 벗어나서 반등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코스피 저점인 200일선은 이 추석 연휴 전까지 유효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경기 급냉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경기 추세선으로 인식되는 이 200일선에서의 지지선 확보가 당분간 투자 심리 안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 시간으로 지난 토요일에 마무리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은 경제가 기대만큼 광범위하게 발전한다면 올해 안에 자산 매입 속도를 줄이기 시작하는 게 적절할 수 있다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파월 의장은 연내 테이퍼링 시작에 원론적으로 동의하기는 했지만요. 구체적인 로드맵과 일정표까지는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이 고용과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추이를 더 지켜보겠다는 어떠한 조건을 달았다는 점에서 시장은 안도를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주말 발표가 예정된 미국의 8월 고용지표가 전달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 통화 정책 기조 변경에 대한 위험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8월 말이나 9월 초의 시장 흐름은 반등 국면의 연장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한 연구원은 다만 이 반등 국면에 대한 눈높이를 높여서 잡기는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9월에 추석 연휴 전까지 박스권 등락을 고려한 시장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연휴 이전까지 투자 전략에 있어서 금리 상승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경기 민감주와 가치주의 비중 확대가 효과적인 선택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 민감주 중에서 화장품과 같은 소비주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힘을 받으면서요, 소비주 재평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통과 화장품 업종은 2분기에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위드 코로나 시대가 시작이 되면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여행 수요가 증가가 기대가 되는 만큼요, 지금이 관련주에 대한 이 저점 매수 기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아모레퍼시픽은 3분기 들어서 주가가 9% 넘게 하락을 했고 호텔 신라는 7% 넘게 빠졌습니다. 코스맥스는 1.5% 오르는 데 그쳤는데요. 면세점의 채널 회복세와 중국의 6.18 행사 그리고 전방 산업의 수요 증가에 2분기 호실적을 기록을 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세에 투자 심리가 크게 꺾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언급하면서 주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는 이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확진자 발생 억제에서 위중증 환자 관리 위주로 전환하는 집단 면역과 유사한 개념인데요. 이 주요 경제 전망치에도 이 위드 코로나 시나리오에서 더 낙관적입니다. 한국은행은 위드 코로나로 경제 활동이 풀리면 경제 성장률이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한 연구원은요, 4분기 민간 소비가 백신 접종 확대와 정부의 추경 집행의 영향으로 점차 개선될 것이다라고 밝혔고, 하나금융투자 측에서는 국내 화장품 소비 회복과 글로벌 여행 재개가 이뤄지고 유통과 화장품 등 업종의 주가 하락세를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올해 상반기 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이 5조 6,77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9%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리와 주가 상승에다가 코로나19 반사이익에 따른 손해보험사의 손해율 개선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의 특별 배당금으로 9,240억 원을 수령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주가가 상승하고 금리가 상승하면서 사업비가 또 감소를 했고요. 변액보험 보증준비금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조 5천억 원 넘게 감소하면서 이 손실이 개선된 영향이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에는 고금리 채권을 매각하면서 이자 수익과 외환 파생 수익이 줄어들면서 투자 영업이익은 감소를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금리 상승 등 우호적인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 운용자산 이익률 하락과 대면 영업 위축 등으로 지속적인 수익성 개선 여부는 불투명하다라고 밝혔고요. 재무 건전성 등에 영향을 주는 자산 운용, 영업행위 그리고 리스크 관리 등에 면밀히 점검을 하고 취약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을 요청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코로나19 치료제로 이야기를 좀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 출시된 셀트리온의 레키로나 이후에 국산의 코로나19 치료제의 맥이 6개월째 끊겨 있습니다. 엔지캠 생명과학이 천연물 유해물질로 임상 2상에 도전을 했지만요. 효능 입증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엔지캠 생명과학은 코로나19로 인한 폐렴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2상 시험에서 1차 평가 지표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지난 금요일에 공시를 했습니다. 시험한 물질은 녹용에서 추출한 성분을 화학적으로 합성해서 만든 물질인데요. 엔지캠 생명과학은 지난해 5월에 국내 임상 2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아서 코로나 환자 63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임상 결과는 주된 평가 기준인 1차 평가 지표와 보조 역할을 하는 2차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데 1차 지표에서 가짜약 투여군 대비해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 측은 시험 방식과 절차 등을 재검토해서 임상 3상 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차 지표에서는 통계적인 유의성은 확인했다라고 판단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인 인터루킨 8과 인터루킨 6이 투약 첫날과 투약 14일째를 비교를 했더니 뚜렷하게 줄어드는 것이 확인됐다라면서 중증으로 악화된 환자 비율도 시험 8일째부터 가짜약 투여군 대비해서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관련된 주가를 좀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증권가에서는 오늘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오기철 차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오늘 시장에서 좀 어떤 이슈를 보고 시장을 대응해야 될까요? 네, 일단 지난 주말에 발표되었었던 일단은 잭슨홀 미팅이 가장 큰 화두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언급을 하고 있지만 이번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이제 금리 이벤트는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신중론을 좀 꺼내 들었는데요. 연내 테이퍼링을 좀 시사하긴 했지만 금리 인상에 선을 그음으로써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주었다는 점이 좀 좋은 점으로 좀 비춰지고요. 다만 이제 한국은행의 이제 금리 인상은 일단 또 연내 추가 인상을 좀 시사하고 국내의 이제 경제 개선 문제가 아닌 부동산 시장의 좀 안정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양쪽의 흐름이 좀 약간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과 관련된 시각을 보고 미국과 한국의 좀 시각차가 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투자 심리는 좀 안정세를 찾아갈 것 같아서 이번 주 초반까지는 이제 증시에 좀 긍정의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다시금 기업 실적에 좀 주목해야 되는 그런 흐름으로 좀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패시브 자금의 흐름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데 8월에 이제 국내 증시에 약 7조 가까이 매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매도 규모에 비해서 좀 잘 선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한국의 이제 8월 수출과 미국의 8월 실업률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이제 8월 실업률이 이번에도 좀 좋게 나온다 그러면 테이퍼링이 일단 구체화될 가능성, 그다음에 11월에 이제 개시 가능성이 좀 점쳐지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염두에 두시고 시장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금리 이벤트가 좀 마무리되면서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될 종목군들로 금융주와 리오프닝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하고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은행권이 이제 순이자 마진 개선 지속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볼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일단 외국인들이 약 750억 가까이 국내 증시를 매도함에도 불구하고 KB금융은 약 590억 정도
하나금융지주는 약 290억 정도 매수를 한 걸로 보여져서 금융주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금융지주를 좀 탑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손해보험주 중에서 이 경기 방어로서 좀 부각이 될 가능성도 있고 자동차 보험료에 대한 인상 효과가 지속될 수 있는 현대해상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올해 이제 이번 달 9월 달에 들어서면서 국내 증시 국내도 위드 코로나를 좀 검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 국가에 맞춰서 리오프닝 관련주를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호텔 신라는 글로벌 여행 재개가 예초 전망대로 내년 하반기로 지금 기대할 때 지금 주가 하락을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에 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의견들이 좀 서서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한 달 동안 상당히 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 매력이 있는데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약 10.5조, 영업이익이 2분기 1,900억대였었고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1조 6천억에 영업이익이 약 949억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한 시가총액 대비해서 한 8분의 1, 9분의 1 정도밖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아시아나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로 관심을 갖고 시장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항공업종 그리고 호텔 신라까지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또 최근에는 화장품주도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화장품 관련주들은 무엇보다 중국 시장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최근에 이제 규제 완화 소식이 좀 들리지는 않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좀 영향을 보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은데 화장품 역시도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군이기 때문에 저점치 일단은 부산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